약이 너무 많아.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흘 전만 해도 멀쩡했던 그녀가 이제는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다. 혜진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약봉지들을 봤다. 진정제, 수면제, 항정신병, 약물. 고관절 회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약들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진은 알았다.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했다는 것을. 서랍은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증거들은 사라져 있었다. 조용한 동네, 친절한 이웃, 깨끗한 요양센터.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혜진이 아직 모르는 어둠이 숨어 있었다. 혜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밤은 고요했다. 윤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쥔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 제주도 바닷가였다.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사진 속 그는 이미 아팠다. 혜진은 사진을 천천히 액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창문을 두드렸다. 또.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혜진은 커튼을 닫고 불을 껐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림자는 언제나 곁에 있었다는 걸. 아침 6시 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졌다. 혜진은 볼륨을 낮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의 정적은 더 깊어진 것만 같았다. 물 끓이는 주전자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벽시계의 초침 소리.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했다. 혜진은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제라늄 잎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혜진의 일상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해야만 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지만 정작 자신의 남편이 떠나던 그 밤은 아직도 선명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모니터에서 울리던 경고음, 시간이 없습니다, 보호자분. 의사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 찾아온 긴 침묵.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만 생각하자.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동네 회관 앞에서 혜진은 이종수를 처음 만났다. 건강 강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복도에서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오늘 강의 좋았죠? 저도 혈압 관리 때문에 자주 나오는데 오늘 내용이 특히 유익하더라고요. 종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웃는 얼굴도 자연스러웠다. 혜진은 그를 봤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네, 좋았어요. 혜진은 짧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종수는 그녀와 함께 복도를 걸으며 말을 이었다.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저는 작년에 이사 왔는데 아직 낯설어서요. 네, 꽤 됐죠. 그럼 동네 맛집 같은 것도 잘 아시겠네요. 저는 아직 근처 식당도 잘 몰라서. 그의 말투는 친근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웃에게 말 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시장 근처에 괜찮은 식당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종수는 밝게 웃었다. 두 사람은 회관 입구에서 헤어졌다. 또 뵈어요, 혜진 씨. 네, 안녕히 가세요.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참 친절한 이웃이네.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친절한 이웃이었다. 그 후로 혜진과 종수는 가끔 마주쳤다. 시장에서 종수가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를 고르고 있었다. 혜진 씨, 장 보러 오셨어요? 저도 요즘 집에서 요리하려고 배우는 중이에요. 회관에서 종수가 복도 게시판을 보고 있었다. 다음 주에 문화 강좌가 있네요. 혜진 씨도 관심 있으세요? 슈퍼에서 종수가 음료수를 고르고 있었다. 요즘 더워서 시원한 것만 찾게 되네요. 마주칠 때마다 종수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과하지도 부담스럽지도 않게. 혜진은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작은 동네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는 자주 마주치기 마련이니까. 어느 날 장마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혜진은 회관 처마 밑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휴, 갑자기 쏟아지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종수였다. 그도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들어왔다.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요즘 날씨가 이상하죠. 아침엔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그러게요. 빗소리가 요란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혜진 씨, 혹시 혼자 사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더라고요. 종수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네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비가 조금 약해지자 혜진이 먼저 말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아, 네. 조심히 가세요. 혜진은 우산을 펼치고 빗속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진은 생각했다. 종수 씨도 외로우신가 보네. 하지만 묘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아주 미세하게 뭔가 걸리는 게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어느 날 오후 절친 박명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혜진아, 나 좀 도와줘. 명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었다. 고관절이 안 좋아져서 혼자 있기가 힘들어. 잠깐만 요양센터에 들어가 있으려고. 어디? 섬이란 원장님 하는데 동네에서 평판도 좋고 깨끗하대.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섬이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영자야, 다른 곳은 알아봤어? 응. 몇 군데 알아봤는데 거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가격도 괜찮고. 그래, 알았어. 내가 자주 갈게. 며칠 후 명자는 센터에 입소했다. 혜진은 명자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센터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다. 2층 건물로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단정해 보였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섬이란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명자 씨 맞으시죠? 여기서 편하게 지내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웃는 얼굴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쪽은 명자 씨 친구분이시죠? 네, 윤혜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간호사셨다고 들었어요? 혜진은 놀랐다. 어떻게 하세요? 아, 명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전문가시니까 더 안심이시겠네요. 미라는 웃으며 센터 안을 안내했다. 이쪽이 거실이고요. 저쪽이 방들입니다. 명자 씨는 2인실을 쓰시게 될 거예요. 복도는 환하게 밝았다.
벽에는 따뜻한 색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혜진은 센터를 둘러보며 생각했다. 깨끗하네. 괜찮은 것 같은데. 명자가 짐을 풀고 혜진은 저녁 무렵 센터를 나왔다. 돌아가는 길 혜진은 안도했다. 명자가 좋은 곳에 있게 됐네. 명자를 센터에 맡긴 지 사흘째 되는 날. 혜진은 명자를 보러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명자의 모습이 달랐다. 명자야, 괜찮아?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것처럼 풀려 있었다. 혜진아,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어눌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다. 혜진은 명자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왜 이렇게 차가워? 이불 덮어야지. 혜진이 이불을 올리려다 멈췄다. 숨이 멎었다. 명자의 다리에 멍이 있었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허벅지와 종아리 곳곳에 푸른색, 노란색, 보라색으로 물든 멍들이 있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혜진은 맥박을 짚어봤다. 약했다. 그리고 불규칙했다. 30년 경력의 간호사로서 혜진은 단번에 알았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약이 너무 많아. 명자가 힘겹게 말했다. 혜진은 침대 옆 테이블을 봤다. 약봉지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로라제팜 마이너스 진정제, 졸피뎀 마이너스 수면제, 할로페리돌 마이너스 항정신병 약물.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이 약들은 고관절 회복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렸다. 서미란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아, 혜진 씨 오셨네요. 명자 씨,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죠? 혜진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다. 원장님, 명자가 이상해요. 사흘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미란은 환하게 웃었다. 회복 과정에서 흔한 증상입니다. 몸이 적응하는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은 너무 매끄러웠다. 마치 수십 번 연습한 것처럼. 혜진은 말없이 미란을 바라봤다. 미란의 눈빛이 1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혜진은 확신했다. 이건 이상하다.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그날 밤 혜진은 집에 돌아와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명자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눈동자 초점 없음. 다리에 다수의 멍. 발음 어눌 단어 선택 어려움. 맥박 약하고 불규칙. 손톱 아래 창백. 진정제 계열 약물 다수.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기분 탓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이건 분명 이상해. 다음 날 혜진은 일부러 면회 시간보다 일찍 센터를 찾았다. 복도는 한산했다. 직원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혜진은 명자의 방으로 향했다. 조용히 들어가 명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어제와 비슷했다. 나아지지 않았다. 침대 옆 테이블을 슬쩍 봤다. 약봉지가 어제보다 더 많았다. 혜진은 재빨리 약봉지 하나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명자야, 내가 꼭 도와줄게. 약속해. 명자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센터를 나오는 길 혜진은 내부를 자세히 관찰했다. 복도 곳곳에 CCTV가 있었다. 하지만 몇몇 곳은 카메라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 혜진은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리스페리돈 마이너스 항정신병 약물. 조현병 조증 치료에 사용. 명자는 정신병이 없다.
왜 이런 약을 먹이는 거지? 혜진은 노트에 기록을 추가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혜진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채소를 고르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혜진 씨, 안녕하세요. 종수였다. 그도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 종수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하세요? 그냥 장 좀 보러 나왔어요. 저도요, 요즘은 집에서 해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네요. 종수는 웃으며 당근을 집어들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장을 둘러봤다. 요즘 어떠세요? 지난번에 비 올 때 이후로 못 봤네요. 네, 바빴어요. 친구가 요양센터에 있어서 자주 가거든요. 종수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혜진은 봤다. 아, 그러시구나. 친구분 편찮으세요? 네, 좀 혜진은 일부러 말을 흐렸다. 종수가 물었다. 어디 센터세요? 동네에 있는 작은 곳이에요. 아, 요양센터가 다 비슷하긴 하죠. 적응하는 게 힘들고. 종수의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혜진은 느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래도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요즘 뉴스 보면 요양센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대화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끝났다. 하지만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생각했다. 종수 씨가 왜 센터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 그냥 일반적인 관심일까? 아니면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며칠 후 혜진은 또 우연히 종수를 만났다. 회관 앞에서였다. 혜진 씨, 친구분은 좀 어때요? 종수가 먼저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돌보니까 나아지시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종수 씨는 혹시 요양센터 관련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종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뉴스에서 본 것밖에. 그런데 그 순간 종수가 덧붙였다. 근처에 섬이란 원장님이 하시는 곳이 있다던데, 거기 평판이 괜찮다고 들었어요. 혜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센터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다. 원장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종수는 알고 있었다. 아, 네, 거기에요. 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종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다행이네요. 그럼 안심이시겠어요. 두 사람은 헤어졌다. 하지만 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종수 씨가 어떻게 알았지? 명자가 어디 있는지 말한 적이 없는데. 우연일까? 아니면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다. 이종수 마이너스 관찰사항. 센터 이야기에 유독 관심. 섬이란 원장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말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음.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동네 소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지. 작은 동네니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다.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 달랐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혜진은 알았다. 뭔가 달라. 소파의 쿠션이 약간 틀어져 있었다. 식탁 위에 컵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혜진은 서재로 갔다. 서랍이 1cm쯤 열려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명자의 투약 기록 사본이 사라져 있었다. 녹음기를 꺼냈다. 전원을 켰다. 하지만 저장돼 있던 내용이 모두 지워져 있었다.
혜진은 손이 떨렸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서랍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녹음기의 전원 상태도 최근 사용 오늘 오후 3시 47분이라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시간에 집에 없었다. 혜진은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구나. 공포가 밀려왔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다. 혜진은 결심했다. 더 조심해야 해. 그리고 증거를 다른 곳에 숨겨야 해. 혜진은 남은 자료들을 모두 챙겨 근처 은행으로 갔다. 안전금고를 빌려 모든 자료를 넣었다. 이제 안전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며칠 후 늦은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커튼 사이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고요했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다. 남자였다. 체격과 걸음걸이가 익숙했다. 그 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요양센터 쪽으로 향했다. 뒷문으로 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문을 열었다. 가로등 불빛이 잠깐 그의 얼굴을 비췄다. 혜진은 숨을 멈췄다. 종수였다. 이종수가 새벽 2시에 요양센터 뒷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센터 2층에서 불빛이 켜졌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종수와 서미란이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란이 화를 내는 것 같았다. 종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미란이 서류를 종수에게 건넸다. 혜진은 차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 사람들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 센터 안에 불이 꺼졌다. 잠시 후 종수가 뒷문으로 나왔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빠르게 걸어갔다. 혜진의 집 쪽으로. 혜진은 황급히 커튼을 닫고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혜진의 집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계속 지나갔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저 사람이 내 집에 침입한 거였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친절했던 이웃. 우연히 자주 마주쳤던 사람. 명자의 센터를 어떻게든 알아냈던 사람. 모두 우연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후배 간호사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혹시 서미란이라는 사람 기억나? 섬이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맞다. 그 사람 예전에 중앙병원에서 일했었어요. 조무사였는데 투약 실수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덮어졌더라고요. 퍼졌다고? 병원 측에서 조용히 처리했대요. 혜진아, 그 병원이 어디였어? 중앙병원이요. 언니 남편분이 돌아가신 병원 맞죠? 혜진은 숨이 멎었다. 맞아. 전화를 끊고 혜진은 은행으로 달려갔다. 안전금고를 열고 남편의 진료 기록 사본을 꺼냈다. 투약 기록을 자세히 봤다. 8월 17일 밤 11시. 투약 와파린 OM기. 투약 미다졸람 EM기. 혜진의 손이 떨렸다. 와파린과 미다졸람은 병용 금기였다. 함께 투여하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투약 기록의 서명란을 봤다. 희미하게 적힌 이름. 서미란. 그 사람이 남편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야간 근무자 명단 -2020년 8월 17일. 조무사 썸이란. 행정 이종수. 혜진은 그 이름을 다시 봤다. 종수가 남편이 사망한 날 밤 그 병원에 있었다. 특이사항. 생체 신호 기록 누락. 기계 오류로 추정. 혜진은 알고 있었다. 이건 조작이었다. 동네 의료원을 찾아가 김 원장에게 물었다. 혹시 몇 년 전 중앙병원에서 투약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때 하지만 기록이 조작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행정직원 한 명이 생체 신호 기록을 삭제했다고 들었어요. 이종수였던 것 같아요. 혜진은 모든 것을 정리했다. 섬이라는 남편에게 잘못된 약을 투여했다. 이종수는 그 기록을 조작해서 사건을 덮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어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공범이 됐다. 그리고 종수는 혜진 곁에 우연히 나타났다. 감시하기 위해. 그리고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혜진은 노트에 적었다. 공범 관계. 섬이란 투약 사고 가해자. 이종수 기록 조작 증거 인멸. 종수가 일부러 내 옆에 나타남.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다. 목표 공범 관계 무너뜨리기. 혜진은 알았다. 이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그렇다면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혜진은 회관에서 종수의 지인 박 씨를 우연히 만났다. 요즘 너무 걱정이에요. 제가 증거를 좀 모았어요. 요금 파일도 있고 투약 기록 사본도 있어요.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이거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대요. 혜진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주에 경찰에 제출하려고요. USB에 다 저장해뒀어요. 대화를 마치고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가짜 USB를 만들었다. 빈 파일들을 넣고 파일 이름만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재 서랍에 눈에 잘 띄게 놓아뒀다. 혜진은 서랍 손잡이에 머리카락 한 올을 붙여놨다. 누군가 서랍을 열면 머리카락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녹음기를 서재 구석에 숨겨놨다. 혜진은 다음 날 일부러 하루 종일 집을 비웠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다. 역시나 서랍을 확인했다.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USB가 사라져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거였어.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문 여는 소리, 발소리, 서랍 여는 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있다 USB. 종수의 목소리였다. 증거 하나 확보. 다음 날 혜진은 다시 회관에 갔다. 박 씨, 어제 경찰서 다녀왔어요. 경찰이 증거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곧 수사 들어간대요. 그리고 제가 추가 증거도 더 모았어요. 센터 직원이 제보를 해줬거든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금세 동네에 퍼졌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혜진 씨? 종수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저 할 말이 있어서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회관 앞에서 만나요. 오후 2시. 전화를 끊고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끝이 보이네. 다음 날 오후 2시. 혜진은 회관 앞 벤치에 앉아 종수를 기다렸다. 잠시 후 종수가 나타났다. 얼굴이 창백했다. 혜진 씨, 종수는 벤치에 앉았다. 손을 떨고 있었다. 혜진 씨, 제발 이만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센터 일이요. 경찰 신고 같은 거요. 왜요? 아니, 그냥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종수 씨, 혜진이 차갑게 말했다. 종수 씨는 왜 이렇게 센터 일에 신경 쓰세요? 미란 원장이랑 무슨 관계예요? 종수의 얼굴이 굳었다. 새벽에 센터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 집에 침입해서 USB 훔쳐간 것도 종수 씨죠? 녹음했어요. 종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종수 씨, 저는 이미 다 알아요. 몇 년 전 중앙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펌이라니 뭘 했는지, 그리고 종수 씨가 기록을 조작한 것도요. 종수 씨가 일부러 제 옆에 나타난 것도 알아요. 종수는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당신들 때문에. 종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그냥 살아야 했어요. 미란이한테 저의 약점이 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종수 씨,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경찰한테 가서 전부 털어놓으세요. 안 돼요. 그러면 저도 끝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종수 씨나 미란이나.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종수 씨가 선택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날 밤 미란은 종수를 센터로 불렀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미란이 소리쳤다. 혜진이가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뭐라고 말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왜 혜진이가 우리 과거까지 알고 있어? 내가 아니라니까. 당신이 USB 가져온 거 그것도 가짜였잖아. 빈 파일 뿐이었어. 내가 어떻게 알아? 서랍에 있길래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지. 둘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불신과 두려움이 폭발했다. 미란이 소리쳤다. 당신이 그때 기록만 제대로 지웠어도 이런 일 없었어. 종수가 대받아쳤다. 당신이 약을 제대로 줬으면 내가 기록 조작할 일도 없었지. 감히 그걸 내 탓으로 돌려. 사실이잖아. 윤재혁 씨 죽은 것도 당신이 오투약해서 그런 거잖아. 미란이 냉정하게 말했다. 종수, 당신 혼자 다 뒤집었어. 미쳤어? 아니면 당신 과거 다 폭로할 거야. 당신이 예전에 병원 돈 횡령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종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당신이 그걸 알고 있었어? 너도 나 없으면 못 살잖아. 내가 없었으면 그때 바로 끝났어. 그래서 같이 죽자는 거야? 둘은 서로를 노려봤다. 그 순간 센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경찰은 센터를 수색했다. 조작된 문서들이 드러났다. 환자 투약 기록, 근무 일지, 재정 기록. 모두 조작돼 있었다. 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다. 과다한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미란과 종수는 경찰서로 연행됐다. 조사실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했다. 전부 종수가 시킨 거예요. 미란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미란이 다 계획한 거예요. 종수가 외쳤다. 둘은 서로의 과거 죄를 낱낱이 폭로했다. 공범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며칠 후 혜진은 명자를 센터에서 데려왔다. 명자는 약을 끊고 며칠 지나자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 혜진아, 고마워. 명자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명자야. 내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혜진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조금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몇 년 동안 눌러왔던 무거운 불안이 아주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지네. 한 달 후, 혜진은 명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명자는 많이 회복했다. 목소리도 또렷해졌고 걸음걸이도 안정됐다. 혜진아,
고마워. 혜진은 미소 지었다. 그만해, 명자야.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앞으로만 보자.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남편이 떠난 후로 처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편안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괜찮아요. 혜진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 혜진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동안 기록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 있었다. 혜진은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다. 2023년 9월 15일. 오늘로 이 기록을 마칩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놓아줄 수 있습니다. 죄책감도 불안감도 두려움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혜진은 노트를 닫았다. 이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명자가 물었다. 뭘? 과거, 그리고 나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들. 혜진은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앞으로도 아픔은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혜진은 알았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싸우고 인내하고 관찰하며 증거를 모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혜진은 명자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뒤를 따라왔다. 그 햇살은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희망적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혜진은 집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삶의 시작. 그리고 문을 닫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밖에 두고